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스타트 이 회사의 향후 5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에 여러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2025년 들어서는 확실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 또 앞으로 한 5년 동안 업스타트의 성공 혹은 실패를 가를 그런 결정적인 변수가 뭘지 오늘 함께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까요? 그 업스타트의 미래가 단순히 그 AI 기술 자체, 이것보다는요,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신용평가 결과의 일관성,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걸 뒷받침하는 자금 조달 능력의 안정성, 바로 이 두 가지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보다는 그 결과와 자금력이군요. 그렇죠.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그 기술이 실제로 꾸준히 성과를 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자금이 계속 안정적으로 흘러들어오게 만드느냐. 바로 이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현재 상황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죠.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가 좀 느껴지는데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눈에 띄게 늘었고 또 플랫폼 통해서 나간 대출 건수랑 기여 마진이라고 하죠. 그 직접 비용 빼고 남는 이익, 이것도 같이 증가했어요. 이게 그냥 대출액만 늘어난 게 아니라 뭐랄까 수익 구조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업스타트 수익은 주로 대출 중개 수수료니까요. 대출 승인율이나 또 신청자가 최종 대출까지 가는 비율, 이 전환율이 올라가면 수익이 크게 개선되는 구조거든요.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지표가 좋아진 게 매출 성장하고 기여 마진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하. 평균 대출 금액 자체는 조금 줄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신규 고객이 들어오고 또 대출 승인 폭이 넓어졌다는 점, 이건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이긴 하지만 회계 기준 GAAP 기준으로 흑자를 냈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그냥 겉모습만 커진 게 아니라 이제 속도 좀 단단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출이 늘면서 동시에 이제 고정 비용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또 AI 모델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뭐 고객 확보 비용 같은 것도 줄어들고 이런 여러 요소가 같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아직 분기 실적 기준이거든요. 시장이 진짜 주목하는 건 이 흑자 기조, 이게 지속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지속성. 네. 최소한 한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더 나아가서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를 딱 보여줘야 지금의 높은 기업 가치를 시장이 계속 인정해 줄 겁니다. 뭐랄까, 반짝 성과가 아니라 이제 체질 개선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 거죠. 체질 개선. 그 얘기 나온 김에 사업 용역 확장도 한번 짚어보죠. 개인 신용대출로 시작해서 이제 자동차 대출, 또 소액 단기 대출, 그리고 주택 자산 담보로 하는 신용 한도 대출, 그 힐록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특히 힐록은 미국 전체 주택 순자산 규모가 워낙 크니까 잠재력이 커 보이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가면 수요가 확 늘 수도 있지 않을까요? LCO 시장 잠재력은 뭐 분명히 매력적이죠. 미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각 제품마다 성공 방정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자동차 대출은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딜러나 기존 금융사들과의 관계 설정,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 파트너들을 어떻게 업스타트 플랫폼으로 끌어들여서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동차는 파트너 관계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소액 대출은 금액 작다고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교한 신용평가, 또 사기 방지 시스템,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회수 과정, 이런 게 다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군요. 경영진이 얘기하는 전체 시장 규모, 템이라고 하죠. 그건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그걸 실제로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네요. 그냥 막연한 지게감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수조 달러 시장이라는 숫자에 너무 혹하기보다는 앞으로 한 5년 동안 현실적으로 어떤 시장에 집중해서 확실한 성과를 낼 거냐,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인 개인 신용대출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동시에 이제 HLOC나 자동차 대출 같은 신규 시장에서는 경쟁자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런 명확한 강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델 쓰면 부실률이 이만큼 낮아진다 라든지 아니면 대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나 짧아진다
같은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시장에 딱 제시해야 하는 거죠. 네, 구체적인 증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스타트의 정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AI 신용평가 모델,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수천 개 변수를 분석해서 대출 여부랑 금리를 정한다. 이 기본 원리는 이제 꽤 알려졌잖아요. 전통적인 신용 점수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쓴다는 건데, 근데 단순히 데이터 양이 많다는 것 말고 진짜 경쟁 우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변수 개수 자체가 뭐 마법은 아니죠. 앞으로 한 5년 동안 업스타트 모델의 진짜 경쟁력은 제 생각에는 다음 4가지 측면에서 판가름 날 겁니다. 첫째는 예측의 정확성, 특히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캘리브레이션이요? 네, 모델이 예측한 부실률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부실률이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 하는 건데 이게 그냥 평균적으로만 잘 맞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기 상황이라든지 지역별, 대출자 그룹별 이런 여러 조건에서도 꾸준히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잘 작동하는 모델은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아, 예측과 실제 결과가 꾸준히 일치해야 한다. 첫 번째가 그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둘째는 모델 업데이트 이후에 실증입니다. 실증. 실증이요. 네. 새로운 버전의 모델을 내놓고 그걸로 대출을 승인했을 때 실제로 그 대출 그룹, 코호트라고 하죠.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회수 실적이 모델이 예측했던 범위 안에 일관되게 들어오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예측 따로 결과 따르면 모델을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모델 개선이 실제 성과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걸 계속 증명해야 하는 거죠. 예측의 정확성, 그리고 그 예측이 현실에서 증명되는지 실증. 세 번째 기준은 뭘까요? 대출을 해주더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위험, 즉 손실을 충분히 감안하고도 전체적인 수익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개선되는지, 그러니까 위험 조정 수익률 관점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문턱 낮추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위험을 관리하면서 기회를 넓히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죠. 네 번째는 역시 규제 문제, 투명성 문제가 되겠네요. AI 모델이 공정한가? 이 논란은 계속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번째는 설명 가능성 및 규제 준수입니다. AI 모델이 왜 특정 대출 신청을 승인했는지 혹은 거절했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편향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소위 블랙박스처럼 작동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또 공정한 대출 관행을 지키고 있다는 걸 규제당국과 시장에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4가지, 그러니까 정확성, 실증, 위험 대비 수익성, 그리고 규제 준수 능력, 이게 앞으로 5년간 업스타트 AI 모델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겁니다. 단기적인 성과 지표보다는 신용 사이클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성과 신뢰성이 핵심인 거죠. 업스타트 같은 플랫폼은 결국 대출해줄 돈줄이 막히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은행 같은 파트너 기관들이 대출 자산을 사주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화된 대출 상품 ABS라고 하죠. 여기에 투자해주고 업스타트 자체의 자금 부담은 최소화하고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성장의 속도랑 안정성 둘 다 잡을 수 있겠죠. 2023년에서 24년 사이에 이 부분이 좀 삐걱거리면서 어려웠던 걸 생각하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금 조달은 말 그대로 플랫폼의 생명선이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자금이 없으면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요. 앞으로 5년 동안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다음 3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파트너 다변화입니다. 다변화요? 네, 대출 자산을 인수해주는 은행이나 신용조합 파트너를 여러 곳으로 늘리고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소수 파트너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그 파트너들의 전략이 바뀌거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 플랫폼 전체가 그냥 휘청거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곳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둘째는 자산유동화증권 ABS 시장 접근성 확보입니다. 업스타트가 승인한 대출 채권을 묶어서 만든 ABS 상품, 이걸 기관 투자자들한테 꾸준히 그리고 합리적인 금리, 그러니까 스프레드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당연히 업스타트 대출 자산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겠죠. 꾸준한 발행 실적, 이 트랙 레코드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이 ABS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위기 상황 대비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셋째는 비상 자금 조달 경로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특정 파트너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자금줄이 완전히 막히지 않도록 미리 약정된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상 통로,
일종의 긴급 유동성 공급 라인 같은 걸 마련해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즉 파트너 다변화, ABS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 그리고 비상 자금 조달 계획. 이게 잘 갖춰진다면 업스타트는 외부 환경 변화에도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꾸준한 대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쟁 환경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뿐만 아니라 다른 핀테크 기업들도 AI 역량 강화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기관용 분석 도구를 제공하면서 업스타트가 가진 기술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업스타트는 어떻게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야 할까요? 그 점 역시 매우 현실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경쟁자들이 정말 빠르게 따라오고 있죠. 업스타트가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AI 모델 얘기 때도 잠깐 나왔지만 객관적인 성과 증명입니다. 성과 증명? 네. 우리 모델이 특정 시장, 예를 들어 특정 신용 등급이나 특정 상품에서 경쟁사보다 실제로 얼마나 더 나은 성과, 그러니까 낮은 손실률이나 높은 수익률 같은 걸 내고 있는지를 공시자료나 연구 결과, 외부 기관 검증 같은 걸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속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잘한다, 이걸 데이터로 딱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파트너 은행들이 다른 데로 쉽게 못 가게 딱 묶어두는 그런 전략이 있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파트너 금융기관에 대한 락인 효과 강화입니다. 단순히 신용평가 모델만 딱 주는 게 아니라 대출 신청 접수부터 심사, 고객 확인, KYC, 사기 방지, 자금 집행, 그리고 나중에 사후 관리나 연체 채권 회수까지 대출의 전 과정을 싹 다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 이걸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라고 하죠. 이걸 제공하는 겁니다. 전체 과정을 다요? 네, 그럼 파트너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에 한번 깊숙이 통합되면 다른 솔루션으로 바꾸는 게 매우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거든요. 전환 비용을 높여서 파트너 이탈을 막는 전략이죠. 세 번째는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셋째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경기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신용 사이클의 여러 국면, 특히 경기가 안 좋아지는 하강 국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능력이라든지 또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한 위험 분산, 해지 전략 같은 걸 갖추고 있다는 걸 시장에 보여줘서 어려운 시기에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4번째 방어 전략은 결국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넷째는 압도적인 고객 경험 CX 제공입니다. 대출받는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신청 과정이 얼마나 간편하고 빠른지, 승인 결과는 또 얼마나 신속하게 나오는지, 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이 전체 경험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내부 시스템이 좋아도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면 외면받기 쉽습니다. 경쟁사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 자체가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자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와 거버넌스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AI 모델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문제는 계속해서 중요한 화두가 될 테니까요. 매우 그렇습니다. 모델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 같은 데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고객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금리나 수수료는 투명하게 책정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특히 규제 당국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모델의 작동 방식이나 검증 결과 같은 걸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규제 준수 능력과 투명성이 오히려 경쟁 우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재무적인 전망과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문제로 넘어가 보죠. 앞으로 5년간 업스타트의 재무 성과는 어떤 경로를 그릴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매출 성장률이 현재보다는 다소 둔화되더라도 여전히 두 자릿수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기업 마진은 50%대 중후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면서 소위 영업 레버리지를 통해서 꾸준히 흑자를 내고 현금 흐름도 플러스를 기록하는 그림이죠. 좀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면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 예상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HOLOC나 자동차 대출 같은 신규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동시에 자금 조달 환경이 크게 개선돼서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규모 자체가 구조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면서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악재가 겹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겠죠. 물론입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져서 대출 부실률이 급증하거나 또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 조달이 다시 어려워지는 경우죠. 파트너 은행들이 이탈하거나 ABS 발행이 막힐 수도 있고요. 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규제가 도입돼서 사업 모델에 제약이 생기거나 아니면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마진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성장세가 꺾이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높은 기업 가치, 이걸 어떻게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핵심 관건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업스타트의 기업 가치는 단기 실적보다는 미래의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려면 매분기 꾸준히 흑자를 내고 실제로 회사에 돈이 쌓이는 플러스 현금 흐름, FCF를 보여주고 또 실적 변동성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말 그대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가치를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즉 업사이드를 기대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추가적인 가치 상승은 크게 3가지 요인이 시너지를 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대출 처리 건수가 늘어나면서 건당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수익성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효과죠. 네. 둘째, 자금 조달 비용의 안정화 및 하락입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직접적으로 마진 개선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셋째, 신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입니다. 개인 신용대출 시장을 넘어서 HELOC, 자동차 대출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정말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 확인될 때 시장은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 3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가치 재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어떤 지표들을 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이걸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4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분기별 회계 기준, 즉 갭, 흑자 달성 및 플러스 현금 흐름, FCF 지속 여부입니다. 실제 이익을 내고 현금이 쌓이고 있는지 이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네, 흑자와 현금 흐름? 둘째, 수수료 기반 매출 비중과 기업 마진율의 안정성입니다. 수익의 질, 그리고 핵심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잘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자금 공급 파트너 기관 수의 변화와 ABS 발행 시장에서의 입지입니다. 자금 조달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튼튼하고 다양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파트너와 ABS 시장. 네. 그리고 넷째, 신규 사업인 HLOC 및 자동차 대출의 실제 성과입니다. 특히 해당 대출에서 발생하는 손실률이나 회수율이 모델 예측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에서도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핵심 과정이거든요. 네, 오늘 업스타트의 향후 5년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AI를 활용한 신용평가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진짜 성패는 기술 자체의 어떤 현란함보다는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일관성,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의 견고함, 이걸 시장에 꾸준히 증명하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꾸준한 흑자, 안정적인 마진, 튼튼한 자금줄, 그리고 모델 예측과 실제 결과의 일치, 이 4가지가 앞으로 업스타트의 미래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업스타트라는 개별 기업의 전망을 넘어서는 질문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업스타트와 같은 이런 시도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들이 촉발한 변화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돈을 빌려는 사람들과 빌려주는 금융기관,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과연 AI 기반 금융이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포용적인 혁신으로 자리 잡을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가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금융장벽이나 소외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업스타트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이 더 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